안녕하십니까. JPT 실전 급소 문제풀이죠. 저희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을 때는 우리가 실력이 조금 늘어나가는 것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요, 12과 바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트 5를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 문제 중에서 홀수번을 중심으로 해나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짝수번 공부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에 올리시고 하시고, 자, 홀수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고르기입니다. 파트 5 들어갈까요? 다음 문제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A부터 D 중에 하나를 에라비나 사이, 그렇죠? 고르세요라는 문제네요. 1번 들어가죠. 밑줄을 쳐 있고 이것을 읽는 법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이러한 경우에 시간 절약적인 측면에서 전체 문제 읽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당장 봤을 때 아느냐 모르냐를 순간적으로 2, 3초 내에 판단하고, 그렇죠. 이 한자 기억나면 바로 답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시루시입니다. 그렇죠. 이 깃발, 그렇죠. 고노하타와 료코쿠가 노 헤이와 또 유조노 시루시데스라는 시루시라는 표현이죠. 이 인자는 기업의 마크로도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 설표하면 육기지르시 땐때지 붙어가지고, 그렇죠. 코끼리 병은 조지르시라는 그 시루시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일본의 상품이라든가 일본 문화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네요. 꼭 기억하세요. 시루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번으로 넘어갈까요? 3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 한자 읽기를 주로 내는 문제인데,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 수 있는 한자가 걸려있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 소노쿠스리와 키료크 카이후쿠. 먼저 카이후쿠라는 게 나오죠. 회복입니다. 또 이어 무분데끼나 코가와 아르가. 그 다음엔 밑줄 쳐 있고 부작용. 우리말로는 부작용인데요. 이 부작용을 후쿠라죠. 후쿠사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작용 외에 회장님이라든가 사장님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접두사적 의미를 가진 한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니라 어디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은 부라고 하는 것이 후쿠라고 읽힌 것을 착안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먼저 끝내놓고요. 부작용에 오소레가 아리. 그렇죠.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옌니 실제로 몬다니 나tte 이마스. 그렇죠. 우려가 있고 실제 상황에서 현재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홀수번을 하는 대신에 잠깐 자세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부작용이라는 말할 때는 우리가 메인이 아닌 부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될 때 칼도 짜죠. 칼을 차고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메인이 아니고 회장님이 아니라 부회장님, 부사장님 이런 식으로 외워도 괜찮겠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요. 결코 후라든가 부라든가 이렇게 읽지 말라는 얘기죠. 후쿠입니다. 어떠한 경우들은 후쿠가 되죠. 자, 그렇다면 후쿠로 발음되는 몇 가지 한자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중에 나와 있네요. 회복이라는 그런 카이 후쿠죠. 한자를 볼 텐데, 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곳은요. 이쪽 부분이죠. 자, 이쪽 부분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가 쓰이는가 이건데, 이거 역시 회복이니까 우리가 지금 복자로 쓰이고 있죠. 한국어로는. 자, 한국어로 복자로 되면서 또 다른 글자가 있네요. 조금 위로 올라가 있었나요? 볼까요? 복잡하다 할 때 우리가 복자를 쓰는 경우에는 오디, 그렇죠? 우리 옷을 나타내는 오디자가 나오는 그러한 부수를 택하고 있네요. 이것은 복잡하다입니다. 자, 읽는 법은요. 우리의 복자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후쿠라고 했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테크닉을 써야 됩니다. 많은 한자 중에서 어느 한자를 쓸까요? 고르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 발음은 같겠다. 어리버리 보통 모양이 비슷해요. 자, 테크닉을 씁시다. 두 사람 인변이 있는 이쪽 복자는요.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말이냐? 먼저 복습을 볼까요? 복습. 공부한 것을 왔다 갔다 또 보는 것이 복습이죠. 그러한 경우 여러 번 되풀이하거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복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쿠시오라든가 하는 경우는 전부 위에 걸 써야 됩니다. 후쿠시오. 그다음에 왕복 오 후쿠라든가 이걸 쓰고요. 자, 아래 것은 어떨까요? 아래 것은 여러 개가 좀 복잡하잖아요. 글자 자체가. 옷이 그냥 옷도 아니고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아주 복잡하죠. 이런 경우는 여러 개가 겹쳐 있는 모습. 무엇이 있죠? 복잡.
후크 자체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쓴다는 걸 기억해야죠. 한자를 요걸 살짝 걸어놓고 이렇게 문제 만들어 놓고 밑줄 쳐놓고 틀린 거라든가 그다음에 한자 고르기 문제라든가 아주 애용되는 문제입니다. 자, 최소한 우리의 후쿠를 읽는 거 세 가지 기억합시다. 먼저 부대통령, 부회장님, 뭐 후쿠카이초, 후쿠샤초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복습, 후쿠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인명. 그다음에 반드시 보수를 보면서 같은 모양이지만은 다른 거. 그렇죠? 복잡한 쪽은 이쪽 걸 써라. 중복되다 한다. 중복되다 주후크라는 거 초후크라고 읽히는 중복이라는 한자도 밑에 걸 쓰겠죠? 당연히 밑에 걸 씁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은요. 우리들이 그 오나카라고 하는 그것도 잠깐 양념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보기 4개 중에서 A, B, C, D에서 오나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고기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같은 거. 역시 후쿠지만은 이것은 배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오나카오 코아스라든가 이러한 계통으로 쓴다. 그래서 복통하게 되면은 이쪽 걸 써야겠죠.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후쿠사요 뒤에는 사요라는 말도 중요하죠. 작용인데 사쿠요가 아니라 사요라고 읽힌다는 거.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5번으로 넘어갈까요? 5번. 마츠이 선수가 자, 한자를 봅시다. 저자가 또 나왔네요. 오늘은 중요한 한자가 참 많이 나오네요. 일단 지우고 한국어로 해석이 되는 것들은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죠. 저자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손수자가 들어가는 거죠. 손수자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듯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위에 쳐놓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죠. 세 가지는. 자, 손수가 있어요. 이 손수가 있다면 뭘까요? 손으로서 저항을 하거나 테코라는 거. 테코라는 이러한 저자가 되는 거죠. 이런 건 물론 전부 테이를 읽혀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은 히쿠이죠. 키가 작거나 이러한 경우를 쓸 경우 히쿠이 한자를 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쪽 한자인데요. 이것은 테이라고 음독어를 읽히면서 속고라는 바닥이라는 훈독을 갖고 있죠. 히쿠에 그 다음에 속고라는 그런 바닥의 뜻이 있습니다. 자, 한자를 봤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혹시라도 훈독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판단하시고 그리고 단어 외워야겠죠. 단어를 아시면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속고지까라 힘이죠. 그래서 아주 저력이다. 저력. 테이료크라고 읽지 말자라고 해서 써 있죠. 절대 읽지 마시고요. 속고지까라입니다. 속고지까라. 답은 B번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씩 속고지까라. 이것이 커지는 거죠. 저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질문이 이키요이가 데테키마시다라는 팀의 어떤 그 기세가 활력이 이제 확 살아올라 버리는 거죠. 답은 속고지까라입니다. 자, 7번 넘어갈까요? 계속해서 중요한 한자가 무척 많이 나오네요. 이번 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한자 공부를 하시면은 반드시 JPT에서 10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7번 1번은 언제나 타이후죠. 태풍에 의해 요리 뭐뭇에 의해 뜻으로 쓰였네요. 어기나 히가이. 자, 먼저 해로울 해자는 가이라고 읽는다는 거. 히가이죠. 자, 피해인데 해로운 것을 받는 말 자체가 히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피자는 뭡니까? 뭐뭇을 받아들인다, 덮어쓴다 이러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피자가 나와서 이것이 훈독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네요. 자, 동사 한자짜리 한자의 훈독은 우리는 어때요? 아주 기분 좋게 외워야겠죠? 반복해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장난식으로 또한 게임식으로 또한 내 재산 늘리듯이 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외우신 분 기분 좋습니까? A번 코음으로죠. 코음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 때 입는다는 코음으로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3번, C번에 카부로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카부로. 어떤 경우죠? 모자를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 물을 뒤집어 쓰거나 이렇게 유형적인 것 그렇죠? 이런 것을 쓸 때는 카부로가 되면서 자, 답은 뭡니까? 여기서는 코음으로 피해를 입는다 해서는 A번이 됩니다. C번이 함정이고 답은 A번이 되는 거죠. 자, 9번으로 넘어갈까요? 하나 건너뛰어서 9번. 자, 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자를 공부하실 때요.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음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도구를 읽으면은 야, 웬만하면 토크 아니면 도크인데 여기서 걸리죠.
크지야, 너 크지야, 너 크지야, 너 크지야라는 말. 땡땡이 있어 없어라는 것에서 굉장히 망설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요 이러한 부분도 그냥 한자 한자 다 외워야 되겠지요 선생님? 하고 저한테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질문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의 의도는 뭐죠? 뭔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의도죠. 다 알죠. 자, 우리가 전혀 근거 없이 외우는 것보다 약간의 힌트를 가지고 외우게 되면 기분 좋게 외울 수 있어요. 먼저 그룹을 지어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중점적으로 마이너, 메저가 아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워놓으면은 걔네들이 아니곤 다른 애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외우면 되겠죠? 자, 노크를 외웁니다. 도크로 발음되는 것이 세 가지, 3대 도크가 있어요. 3대 도크, 3대 도크라. 걔는 아니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이걸 외운 다음에 어휘 늘려나가세요. 처음에 우리들이 잘 아는 침 튀겨가면서 읽으니까 그렇죠? 요무라는 글자 노크가 되죠. 노크. 그래서 땡땡이 붙습니다. 노크. 자, 두 번째는 홀로 독자죠. 홀로 외롭게 침 튀겨서 홀로 독자. 이것도 역시 노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나온 이거죠. 독자적인 하면은 노크지가 돼. 땡땡이 붙는다는 거 낫고. 자, 마지막 그냥 물에다가 독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독을 두 방울 탁탁 집어넣어 보세요. 자, 땡땡 들어가겠죠. 그래서 독이 있으니까 노크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자를 접근한다면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읽어놓고 틀리면 예외인가 보다. 요거 또 있었냐고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볼 때마다 어떤 기준을 갖고 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크지 땡땡 붙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자기 나올 수 있겠죠? 스타일로 카크토크 시대까라. 자, 획득을 보세요. 우리가 토크라고 알겠는데 땡땡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외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없겠죠? 카크토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응용해 봅시다. 하고 나서 획득하고 나서 자신의 독자의 스타일을 획득하고 나서 가지고 나서 칸젠나 그렇죠?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 없이 그냥 추상화 그리면은 그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건데 칸젠나 자기의 스타일을 완전히 획득한 다음에 그리는 것이 완전한 즈쇼니 이타로 노데스 추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자, 이 부분 뭐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우리들의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일본어를 잘하고 나서 어리버리 하는 것이 좀 멋있고 말을 꼬는 거지. 일본어를 잘 못하면서 어리버리 하면은 그 진짜 어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자기 스타일을 굳혀라. 자, 이렇게 추상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에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자가 나왔죠. 자, 저희 강의에서도 벌써 두세 번 나오는 그러한 한자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왕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 그렇죠?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하나라도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라도 정확히 알고 넘어간다면 커다란 힘이 되겠죠. 자, 추상의 상자를 봅니다. 우리가 상자가 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무척 많이 나와요. 상자가 너무 많어. 한자만 요것만 비꼬아 놓으면 다 걸려요. 다 걸려. 자, 그런 상자 오늘은 네 글자만 하나 둘 셋 네 글자만 기억합시다. 먼저 보통 우리가 코끼리라고 말하는 그렇죠? 코끼리 상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이쪽에 들까요? 사람 인변이 있는 것 그렇죠? 본뜨거나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잘하는 상자죠. 상 받을 상자 그렇죠? 상자. 그 다음에 사람 인변이 있는 것. 네 가지만 알더라도 그렇죠? 우리들의 한자는 상당히 실력이 늘어납니다. 먼저요. 이쪽 코끼리 상자는 우리들은 이거 자체 동물이라면은 노가 될지인데 동물 외에 코끼리가 아닌 것 외에 모든 단어에 쓰일 때는요. 이것이 발음이 쇼가 됩니다. 그죠? 쇼가 돼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기상 정보할 때 키쇼가 되죠? 한자 어느 걸 써야겠어요? 이거야 이쪽 걸 써야 돼요. 발음으로 우리는 짚고 넘어갈 수 있죠. 두 번째 이쪽 편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가 되죠. 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상상을 하다
상상을 한다고 뭐죠, 여러분? 그래서 소조죠, 소조. 상상이라면 똑같이 상자지만 이걸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쇼라고 안 썼잖아. 말 안 했잖아. 그래 놓고 왜 이걸 골라요? 한자를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발음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 참 잘 고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자, 다음에 밑에 부분이네요. 이쪽 상자나 이쪽 둘 다 발음은 이거나 이거나 둘 다 이건 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쪽 것은 상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어떤 즐긴다, 즐거움이다 이런 쪽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죠?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감상하는 거 보고 느끼고 판단해서 와 좋구나 그림 감상 그렇죠? 독서 감상문 말고요. 그림 감상을 뭐라 그래? 칸쇼라 그러죠. 어느 걸 쓸까요? 이걸 쓸까요? 이걸 쓸까요? 밑에 걸 써야죠. 즐기니까 감상할 때는. 다음에 마지막 이쪽 거 쇼는 뭘까요? 이쪽은 배상하는 거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하다라는 거 자기가 되갚는 표현 그렇죠? 자기의 책임 같은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되갚는 거 그러한 쪽을 쓸 때 이쪽 쇼를 쓰겠죠. 자, 네 가지만 글자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수십 가지 문제 패턴을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요. 발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9번 보세요. 쇼라고 발음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뭐가 안 됩니까? A번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어를 보고 대충 하지 맙시다. 우린 정확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답은 그래서 우리가 D번이 되겠죠. D번. 11번 봅니다. 자, 10번 넘어가고 11번. 여러분 10번도 주의 있게 보세요. 그 아야마루, 아야마치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 그 해설서 보시면서 정확히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11번 들어갑시다. 인간은 혼라이, 닌겐과 혼라이, 닌겐이죠, 닌겐과 혼라이 칸가이로 노부츠데 아루가라 동물이기 때문에 자, 두뇌라는 발음도 신경 써야겠네요. 즈노라 그러죠. 즈노. 니와 타에즈材料を 인풋する必要がある.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두뇌에는 타에즈 자 뭐죠? 끊임없이죠. 중간에 절단되지 않고 근절되지 않고 이러한 단절되지 않고의 끊임없이입니다. 자, 끊임없이 한자는요. A번이 되겠네요. 자, 타에즈. 자, 단어 외우시고요. 자, 넘어갈까요? 한 장 넘깁시다. 326페이지. 13번 문항입니다. 13번. 자, 부장님은 부처와 아사카라. 자, 한자 복잡하게 나왔지만은 우리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 있죠. 자, 그 키갱입니다. 키갱 따라서 해보세요. 키갱 그렇죠? 키갱. 자, 앞에 땡 떼놓고 뒤에 땡 있죠. 키갱이란 말인데 번역 좋은 번역이겠네요. 이러한 번역 정도는 심기 그렇죠? 키겐과 와루이라는 그러한 데서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특히 키겐과 와루이하면 그렇죠? 뭐 좋은 쪽은 별로 안 나오죠. 전체 키겐과 와루이하면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심기라는 번역할 수 있으면 아주 예쁜 번역이 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경사할 때 샤면할 때 샤죠. 이 기울어진 이것은 자, 대각선을 뜻하는 나나메입니다. 나나메. 자, 마에죠. 이쪽은 마에인데 자, 끝으로 가지고 이 방향 이것이 나나메라고 그래. 나나메. 나나메. 앞에서 나오다가 글자가 나오다 옆으로 기울여서 선을 그으세요. 나나메가 되죠. 나나메. 자, 키갱 나나메 대 아루라는 말이 나왔네요. 키갱 나나메 대 아루.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북학생 시리즈가 꽤 나오는데 북학생 시리즈 아세요? 북학생 시리즈.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서 공감하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동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생들은 공감하지 마세요. 6시 5분 전이라는 동화책 주인공 선생님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선생님 별명이 6시 5분 전이야. 왜? 항상 걸어다니면 고개가 기억거려요. 이쪽인가? 기억거려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학생들이 별명을 짓게 6시 5분 전이라는 유명한 아주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자, 나나메랑 기울어졌다는 얘기네요. 이번엔 심기가 기울어졌어요. 어떤 경우죠? 심기가 영 불편하시네요. 그래서 자, 관용어 기억하세요. 키갱 나나메 대 아로라는 말이 나왔죠. 자, 부장님 영 오늘 심기 불편해. 잘못 건드리면 죽어라는 표현이네요. 그죠? 자, 뭘까요? 똑같은 말로 키갱이란 말 자체는 좋은 뜻이기 때문에 후키갱이란 말이 됩니다. 오늘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표현 A번이 되겠죠. D번에 기분님 무라가 아로 이러한 표현 조금 어렵죠. 뭐 다른 건 B번, C번은 괜찮은데 무라가 아로는 무라라는 것은 원래 어땠어요? 쭉 깨끗한 이 백지에다가 무라 얼룩 같은 거 그렇죠? 일정하지 않고 얼룩 같은 것이 첫 번째 뜻으로 무라고요. 얼룩. 두 번째 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르지 못한 거 그렇죠? 고르지 못한 거 이것을 무라라고 합니다. 세 새끼니 무라가로 하면은 언제는 평균 90점 받았다가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영 안 좋았는지 30점 나오든가 이런 것을 무라가로라고 그래. 무라가로.
고르지 못하다, 변덕이 심하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부장님 변덕이 심한 좋은 쪽은 없는 것 같죠? 오늘 심기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답은 A번이 되죠. 자, 14번 넘어가고 15번을 봅니다. 15번. 정부 세후죠. 세후와 고시타 국사의 샤카 이런 나야미 나왔죠. 또 무했나 또꼬로데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할 이 시기에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쪽에서 그렇죠. 자기들의 이권을 가지고 그러한 무했나 또꼬로 연이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그러한 데서 뭐라고 있습니까? 즈바코노 스미오 호지쿠로 즈바코노 스미오 호지쿠로 호지쿠라는 단어 나왔네요. 자, 네 글자인데 익숙하십니까? 호지쿠로. 호지쿠로는요. 후변에다. 여러분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 있어요? 토토로. 거기서 노래를 합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마크로 크로스케 레떼 오이레 이래요. 기억나십니까? 마크로 크로스케 레떼 오이레 무슨 말이에요? 깡깡 깜댕아 나오거라. 대나이떠 메다마오 호지크로죠. 안 나오면 누나를 팍 그냥 호지크로 후벼버린다. 이러한 끔찍한 노래를 불러요. 우리 어렸을 때 이상한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한 정서를 담은 그러한 그 토토로의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 그러한 장면이네요. 호지크로. 자, 즈바코가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몰라도 관용어로도 기억해도 괜찮아요. 이 즈바코는 원래 도시락 여러 가지 겹쳐놓은 그 도시락 반찬통을 말하죠. 반찬통. 그런 그 반찬통에다가 도시락 겹쳐놓은 것에 구석, 스미죠? 구석을 막 후벼보세요. 뭐지 맛있는 게 그걸 먹어가지고 거기 달가닥달가 소리 내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반찬통 구석을 막 후빈다. 이러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거기서 막 노는 거, 거기서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 거론하는 거 이런 것을 즈바코노 스미오 호지쿠루 이런 말을 쓰네요. 요나 롱기오 카사네테로 거듭하고 있다. 안 좋죠? 자, 답은 뭘까요? A번 커다란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B번 고마카의 고토마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 토리하겠다. 거론해서 거기다 의를 쌓고 이어 이런 콩나라 반나라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답은 B번입니다. 다른 C번 같은 건 정말로 그 도시락 하는 거고 그런 건 상관없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16 답은 그래서 B번이죠. 이런 답안 확인하시고요. 16 건너뛰고 17번 봅시다. 17번. 첫 이엔이 요때. 자, 잠시 집에 요때가 나왔죠. 자, 봅시다. 음표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루라는 것이 요때가 된 것 같죠? 자, 요루. 이 요루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잠깐 들른다는 말이죠. 들르다. 그래서 요루. 들르다는 뜻이 있는데 잠깐 집에 들러서 키가할 때 그렇죠?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이 지금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밑줄 친 것을 보고 과연 들르다의 뜻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쪽 한자를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1번 봅니다. 스미마센. 저또 요리미치 시테모 이 됐을까? 요리미치 잠깐 들르는 길 뭡니까?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간다. 이러한 표현이 요리미치 수루입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서 잠깐 요리미치 시때 친구를 좀 만나고 가겠다. 이런 것을 요리미치라고 그러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들르다라는 어원을 출발했네요. 자, B번을 볼까요? 과연 B번은 뭘까요? 히토니 요때. 나이나니 요때. 뭐뭇에 따라서 뭐뭇에 의해서라는 말. 그렇죠? 여기서 사람에 따라서 타베르 료가 지가이마스 먹는 양이 틀립니다. 따라서죠? 뭐뭇에 따라서. 자, C번입니다. 와타시와 기노노 노미카에데 요때 시마이마시다. 요때 시마이마시다라는 거. 이것은 요루가 아니죠. 자, 술 취하다의 요우네요. 요우. 단어가 전혀 틀린 단어가 음편이 돼서 모양만 우연히 똑같은 것입니다. D번이요. 요리니요때. 이런 관용어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요리니요때. 그렇죠? 뭐죠? 하필이면 이러한 그 관용어죠. 공교롭게도. 자, 그래서 들르다의 뜻을 가진 것은 A번밖에 없네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여유 있게 보세요. 그렇죠? 그 문장이 맞는가? 설령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암기죠. 수고를 계속 암기해서 보자마자 요때가 나왔네 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풀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들어갈까요? 19번. 1번은 6월부터인데요. 록가 즉가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시 같으니 각했대. 자,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자, 중요한 표현 나오는데 조금 이따 보시고요. 일단은 까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요그 아메가 후루. 그렇죠? 자주 아메가 후루. 비가 쭉 내린다 그죠? 아메가 후루. 6월에 7월에 걸쳐서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 출발점이 되겠네요. 6월에서 시작이 돼서 7월에 걸친 거니까 일단은 출발점이 표현되어 있죠. 시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 B, C, D 중에서 어떤 것이 출발점을 나타내는가? A번 볼까요? 갱갱다 까라. 자, 뭐 혹자는요, 뭐 볼 것도 없다. 종지형 까라 앞에 종지형 다가 나왔으면 무조건 이건 때문에 뜻이죠. 뭐뭐이니까라는 이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숫자도 아니고 출발점 될 리도 없고 그 금연이기 때문에 여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타바코 스와나이 데 쿠다사이 뭐 하지 마세요. 피지 마세요라는 거. 전혀 상관없네요. B번 명사가 나오고 까라가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기점인가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네요. 의사로부터라는 그렇죠? 의사로부터 그 건네준 것에 그렇죠? 그 출처가 되는 거죠. 약을 몰았다라는 표현. 자, 출발점은 아닙니다. 자, 어떻습니까? 출발 스타트할 수 있는 것은 C번밖에 없네요. 처음에 기점 스타트할 수 있는 기점 이에까라 갖고 마데 그렇죠? 이에까라 갖고 마데와 출발점이 집이죠. 그다음 학교까지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같은 용법을 고른다면 아하 위에는 6월이지만은 그리고 언제에 걸쳐서지만 여기서는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C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D번 보세요. 지분 넣고 떠다까라 역시 종지형 문장 끝나고 붙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유가 되겠죠. 답은 C번이 됩니다. 자, 일단 답은 처리해 놓고 중요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문법 사항 볼까요? 우리들이 1급 능력 시험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1급 문법 사항에서 또 2급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니 카케테라는 말. 그래서 어디에 걸쳐서죠. 또 하나 니 와타테라는 표현. 이것의 구별 방법이 많이 나오죠. 자, 아주 좋은 예문 나왔지 않습니까? 19번 문제 어때요? 니 카케테가 보입니까? 니 카케테. 이걸 선택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에 걸쳐서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둘 중에 무엇을 쓸 것인가? 그래서 보기에 A, B에 이러한 것이 나왔다면은 대충 걸쳐서를 알아가지고 했는데 둘 다 걸쳐서가 됐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잠깐 여기 설명드리죠. 카케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출발점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A 까라 B니 까라 B니가 되면은 출발점과 끝점에서 그 안에서 계속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몇 번 일어났다. 그 안에서 드문드문 일어나거나 단속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다면 카케테가 됩니다. 테크닉으로서는요. 까라가 있나 없나 먼저 보는 것이 테크닉이 되겠죠. 그럴 때는 카케테를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니 왔다 때는요. 자, 실은 연속적인 행위가 가기 때문에 무슨 기간 하나의 커다란 범위 안의 기간이라면은 니 왔다 때를 쓰는 거죠. 세세한 점, 이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테크닉이 있지만은 전혀 모르시는 분은 일단 이 정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문제풀이 들어가시면은 좋은 답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예문 나왔으니까 소개해드립니다. 니 갖게 때 지금 예문이죠. 6월부터라는 까라가 나왔다면 뒷부분엔 니 왔다 때가 아니라 니 갖게 때를 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홀수번을 우리 파트 5에서 쭉 풀어봤는데 짝수번도요. 여러분 힘으로 쫙 풀으시면서 해설서 참 잘 나와 있죠. 해설을 보시면 답을 맞춰보시고 그래서 자기가 과연 이 20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힐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 포인트. 두 번째는요. 이 20문제를 공부한 뒤에 내가 몇 문제 정도 실력이 늘어났는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신다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